많은 분량을 자랑하는 애니메이션을 30분 안에 다 본다. 이름하여 30분 안짜게니. 오늘 다룰 작품은 후지사키 류의 만화 봉신연희를 원작으로 중국의 고전소설을 모티브 삼아 도사태공망이 봉신계획을 수행하는 여정과 실제 역사인 은왕조의 멸망을 다뤘으며 그 속에서 인간들의 미래와 운명에 대한 고찰을 다룬 동양 판타지 애니메이션 선계전 봉신연희입니다. 본 영상은 선계전 봉신연희 한국어 더빙판을 기준으로 제작되었음을 알립니다. 하늘에 사는 선인계와 지상에 사는 인간계로 이루어진 세상. 기원전 11세기경 중국 은나라의 30대 황제 주왕은 문무를 모두 겸비한 명군으로 백성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는 인물이었으나 어느 날 후궁이었던 요괴선인 달기의 주술에 빠져 그녀의 꼭두각시로 전락해버리고 이에 주왕의 권세를 등에 업은 달기는 자신의 의동생인 호이미와 왕기인을 비롯한 여러 요괴선인들을 왕궁에 불러들여 막강한 무력으로 은나라의 국정을 장악해버립니다. 그런 인간계의 상황을 보다 못한 곤륜의 교주 원시천조는 자신의 직계제자인 도사태공망에게 봉신계획이라는 임무를 맡기며 달기를 비롯한 요괴선인 365명의 영혼들을 봉신대에 봉인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영수사불상과 함께 인간계로 파견된 태공망은 모든 일의 원인인 달기만을 쓰러뜨려 그녀의 부하들을 철수시키고 이번 임무로 인한 백성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 했으나 그 순간 자신의 소문을 듣고 온 최강의 도사 신공표로부터 갑자기 결투 신청을 받게 되는데 나한테 무슨 볼일이라도 있어? 도사님께 한 수 부탁드려볼까 하고 왔죠. 내 이름도 필시 도사께서 갖고 계신 봉신명단에 올라있을 것 같아서요. 미안하지만 난 달기 말고는 상대할 생각이 없거든. 이걸 보고 나서 판단하는 게 어떨까요? 내놓혀! 사물상! 움직이지 마! 다시! 생각보다 싱거운 녀석인데요. 녀석이 있던 자리 뒤쪽에 자그마한 인간의 마을이 하나 보이지? 그럼 녀석이 저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글쎄... 신공표가 뭐 때문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고 갔을까요? 낸들 아냐. 지금보다도 훨씬 더 강해져야 되겠어. 동지를 모으자. 그 다음엔 그럼 지금 당장 기내 보고 싸우라고 해야지. 그 후 함께 싸울 동료를 찾기 위해 수도 조가를 방문한 태공망은 배고픔을 참지 못하여 사불상이 먹던 잡초를 덩달아 뜯어먹었다가 그만 배탈이 나버리고 이에 약국을 찾아 인근 마을까지 방문한 그들은 우연히 그곳에서 이민족들을 노예로 끌고 가려던 은의 군사를 발견하며 그 마을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무작정 달기의 부하인 진동에게 싸움을 유도합니다. 그리하여 진동의 보패인 화룡표를 상대하게 된 태공망은 표적을 따라다니는 그 보패의 성질을 이용해 진동까지 불길에 휩싸이도록 유도하여 자신의 보패인 타신편으로 마지막 일격을 가하고 이에 처음으로 봉신에 성공한 그는 여유롭게 진단관 근처의 강에서 낚시를 즐기던 중 이번엔 본인의 아버지를 죽일 듯이 공격하던 나타란 인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태어날 때부터 온몸에 보패를 지니고 태어난 보패인간 나타는 언제나 감정이 없는 것처럼 무표정으로 일관하는 건 물론 인간병기인 탓에 호전적인 성격을 타고났으며 무심코 보패의 힘을 사용해 주변 영수들을 화나게 만들기 일쑤였고 이에 영수왕으로부터 위협을 받게 된 나타는 부모가 자신 때문에 희생될 위기에 놓이자 아무런 저항 없이 영수왕의 공격을 받고 죽음을 맞이하지만 본체가 파괴되지 않았기에 영혼만이 남아 그 주변을 맴돌게 됩니다. 그 후 어머니가 몰래 자신의 무덤을 만드는 것을 발견한 나타는 언제나 변함없이 자신을 사랑해주는 어머니의 모습에 감동한 것도 잠시 영수왕에게 안갚음당할 것이 두려웠던 아버지가 자신의 무덤을 파헤친 뒤 땅속에 묻혀있던 본체를 강물해버리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런 아버지의 행동에 몹시 분노한 나타는 얼마 후 12선인 중 한 명인 테일진인에 의해 연꽃의 화신으로 되살아나게 되자 아버지를 향한 복수를 이루기 위해 다시 진동관으로 찾아갑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남편을 잃고 슬퍼할 것이 걱정되었던 나타는 차마 비정한 아버지를 죽이지 못하며 결국엔 애매모호해진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태공망을 따라 여행을 시작하고
이에 막강한 아군을 얻게 된 태공망은 다음 동료를 찾으러 가기에 앞서 최근 자신이 봉신하지 않았음에도 혼백이 봉인되고 있음을 깨달으며 우선 이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원시천존을 찾아가기로 결심합니다. 한편 주왕의 초대로 조가성에 모인 4대 제후들은 달기가 기획한 주지용림 연회, 즉 술로 된 연못과 고기로 만들어진 숲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많은 백성들이 굶어 죽는 상황임에도 엄청난 사치를 부리는 그들의 모습에 분노를 느끼게 되고, 이를 보다 못한 동백후 강환초와 남백후 악승우는 주왕에게 백성을 살펴야 한다는 충언을 올렸다가 그만 달기에 의해 목숨을 잃고 맙니다. 그렇다고 죽일 것까지야. 저 두 사람은 감히 주왕 폐하의 뜻을 거역했어요. 그러니 죽이는 게 당연하잖아요. 처음부터 일하실 생각으로 부르셨군요. 저희 네 사람을 제거하는 게 진짜 목적이 아니었는지요? 지방의 세력이 커지는 걸 막기 위해서. 그래서 당신은 어쩔 생각이죠? 주왕폐하, 저들의 말이 옳사옵니다. 이런 연회는 당치 않사옵니다. 희창공은 진정한 충신입니다. 희창공을 처형한다면 전 나라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황비호! 공이 그렇게 말한다면 할 수 없지. 달기는 황비호가 등장할 거란 것까지 이미 알고 있었던 모양이야. 점점 더 재밌어지는 걸. 그리고 얼마 후 아버지가 성에 유폐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서백후 희창의 맏아들 배급고는 아버지의 석방을 위해 서기에서 가져온 곡물들을 주왕에게 헌납하며 조가성에 지내는 동안 달기의 주술에 걸리지 않도록 마음을 굳게 다잡고, 이에 배급고를 세뇌시키는 것에 실패한 달기는 이번엔 그가 자신을 범하려 했다는 누명을 씌운 뒤 해시형에 처하도록 지시하여 죽은 배급고의 인육으로 만든 요리를 희창에게 보냅니다. 그런 아들의 최후에 피눈물을 흘리던 희창은 배국고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곳에서 살아 돌아갈 것을 결심하며 7년간의 유폐 생활을 오로지 정신력으로 버텨내고, 그 후 무송한 황비호의 진언으로 본거지인 서기로 돌아가게 된 희창은 자신의 충언이 배국고를 죽게 만들었다는 생각에 후회와 죄책감을 느끼던 것도 잠시, 유폐를 당한 지도자였음에도 자신을 끝까지 믿고 기다려준 서기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자신의 소신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원시천전님, 궁금한 게 있어서 돌아왔습니다. 제게 봉신시켜야 할 영혼의 숫자가 365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봉신 명단에는 겨우 180명의 이름밖에 올라와 있질 않습니다. 이 봉신 계획의 진짜 목적은 대체 무엇입니까? 태공방, 너는 일찍이 가난한 강족의 마을에서 태어나 요괴선일의 조종을 당한 군사들한테 부모를 잃고 말았다. 너의 가슴 아픈 과거도 역시 선인계의 잘못된 행동이 인간계에 영향을 미쳐서 일어나게 된 비극에 지나지 않는다. 봉신 계획의 진짜 목적은 요괴선인들을 지상에서 완전히 제거하는 것과 우리 선인계와 인간계의 사이에 새로운 제3의 세계를 건설하는 데 있다. 하지만 새로운 세계를 만들려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명단에 적혀있는 요괴만으로는 숫자가 너무 부족해. 그래서 선도에 버금갈 만한 뛰어난 능력을 지닌 인간의 영혼도 함께 봉신시키기로 했다. 그건 결국 선인계의 형편에 따라서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어차피 인간들은 계속 괴로움을 겪게 돼 있다는 걸 모르느냐? 그 후 다시 동료들을 찾아다니던 태공망은 우연히 박쥐처럼 검은 날개를 지닌 소년을 발견하며 수소문을 통해 그가 부잣집을 털거나 도적들을 퇴치해주는 의적임을 알게 되고, 이에 그 박쥐 인간을 동료로 삼을 것을 결심한 태공망은 일부러 마을에서 악명 높은 지주의 집에 하룻밤 신세를 지며 그가 이곳에 물건을 훔치러 들어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리하여 희창의 양자이자 선인 운중자의 제자였던 뇌진자를 만나게 된 태공망은 그에게 싸움을 걸기 위해 자신이 악덕지주와 같은 편인 것처럼 행동하여 결국 각자의 보패를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결투를 펼치게 되고, 이에 취권으로 단숨에 뇌진자를 제압한 태공망은 패배를 인정하고 스스로 절벽에서 떨어지려던 그를 구해주며 부디 그 목숨을 자신과 함께 세상을 바꾸는 일에 사용해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렇게 나타에 이어 뇌진자까지 동료로 삼은 태공망은 그날 밤 갑자기 자신의 앞에 등장한 달기를 발견하는데, 대체 넌 누구셔요? 누구? 이 여자 아는 사람 있냐? 변방에 있는 애들은 이래서 안 된다니까. 세
셋이서 아까 누군가를 여우목도리로 만들어버리겠다고 하지 않았나? 달기? 이제야 겨우 말귀를 알아들은 모양이지. 이제 그쯤 해두는 게 어때? 천재도사 양전. 선인계에서도 변신술을 쓸 줄 아는 선인은 한 명뿐이다. 그 삼천도를 보고 알아봤지. 신뢰가 많았군요. 태공망 사수. 옥정 진인 문화의 양전입니다. 실은 사숙의 능력을 시험해보고 싶었어요. 원시 천전님께 봉신 계획을 도우라는 분부를 받았기 때문이죠. 천재도사 양전이 도와만 준다면 더 이상 무서울 게 없지. 황마마, 황기비 아니냐? 한시가 급하니 어서 몸을 피하세요. 어서 저하고. 황후마마를 당장 잡아들이라는 황제폐하의 엄명이십니다.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황후이신 강비마마께서 주왕폐하께 자객을 보낼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틀림없이 나한테 황후 자리를 빼앗길까봐 두려워서 히스테를 일으킨 거라고요. 어디서 함부로 짓거리는 거냐? 폐하, 조사해 보나마나 무죄가 확실합니다. 미안하지만 현장에서 붙잡힌 범인이 이미 모든 사실을 자백했는거려. 그렇다면은 그 범인을 이리로 데려와라. 범인은 오늘 아침 감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렇게 황후 강비의 투옥을 막지 못한 황비호는 이번엔 달기가 황자들을 노릴 것이란 생각에 황급히 은효와 은홍을 자신의 아내인 가씨에게 맡기지만 달기가 반역자의 일가를 숨겼다는 이유로 아내에게 대신 사과를 요구하면서 가씨와 자신의 여동생인 황기비까지 성으로 보내게 되고, 이에 달기를 만나러 간 두 사람은 갑자기 예고 없이 등장한 주왕이 자신들을 인질 삼아 황비호를 압박하는 건 물론 억지로 가씨를 범하려 하자 자신들의 절개와 황비호를 지키기 위해 성 밖으로 몸을 던져버립니다. 그리하여 한순간에 아내와 여동생을 잃게 된 황비호는 더 이상 은왕조엔 다시 부응할 희망이 없음을 깨달으며 주왕을 왕위에서 끌어내린 뒤 새로운 왕조를 세울 것을 결심하고, 이에 마지막으로 주왕과 만나려던 황비호는 그에게 대련을 신청하러 갔다가 그곳에서 강비가 달기의 함정에 빠져 스스로 자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후 황급히 은희와 은홍을 데리고 조가를 떠난 황비호는 서기로 향하는 과정에서 달기가 보낸 자객들에게 기습을 당하게 되지만 선인계의 명령으로 지상에 파견되었던 아들 황천하가 때마침 자신들이 와있던 임동관에 도착하면서 무사히 위기를 넘기게 되고, 그러다 도중에 태공망일행과 합류한 황비호는 그들과 함께 서기의 희창을 만나기 위해 다시 걸음을 재촉하던 중 그날 밤 자신의 절친한 친구이자 은혜태사인 문중을 만나게 됩니다. 와라 문중, 우리하고 함께 서기로 가자. 오랜 실정으로 백성들의 마음은 폐하게 들떠난 지 이미 오래이다. 달기만 없애버리면 모든 게 끝난다. 너무 늦었어. 꼬임에 빠져서라곤 해도 그런 폐하에게 백성들이 그리고 병사들이 충성을 맹세할 리가 없어. 그럼 황제를 바꿀 때까지만 한다. 달기를 쳐부순 뒤 은희의 왕자님을 다음 황제로 제위시키고 새로운 은을 건설하겠다. 두 분 왕자님은 내가 모시고 가겠다. 조가에서 난 아내와 여동생을 잃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내게 가르쳐줬다. 이 세상엔 국가나 황제 따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황후가 주왕 폐하 앞에서 자결하는 길을 택한 건 자신에게 씌어진 역적이라는 오명을 씻어내면서 은효 왕자가 황제의 자리에 오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서기로 가면 왕자님들의 미래는 없어. 그럼 이 나라에는 왕자님들의 미래가 있을 것 같다. 내가 살아있는 한 은나라는 멸망하지 않아. 그만둬! 비호, 미안하다. 역시 왕이 계승자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서기로 갈 수는 없을 것 같구나. 용서해라, 비호. 알겠습니다. 그 후 조가로 돌아갈 것을 결심한 황자들은 황비호에게 작별 인사를 전한 뒤 문중의 영수 흑기린에 탑승하려 했으나 갑자기 하늘에서 곤륜산의 보패로 보신 황건 역사가 등장하며 순식간에 자신들을 데려가 버리고, 이에 태공망은 인간계의 간섭을 당연한 이치로 생각하는 원시천준의 태도에 점차 봉신계획에 대한 불신을 품게 되며 우선 애초의 목적대로 서기에 찾아가 희창을 만나봅니다. 달기 때문에 은왕조는 백성들의 신뢰를 잃은 지 이미 오래입니다. 이대로 계속 은왕조를 이어간다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 같군요.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는 것, 그리고 당신이 그 새로운 국가의 왕이 되는 것. 무겁군요. 이 늙은이도 역시 역사의 물결을 따라 흔들리는 약한 인간일 뿐이에요. 하지만 고통을 느끼는 건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요. 도사님께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만. 사숙, 왜 군사직을 수락하셨죠? 기냥. 그럼 사숙이 지금까지 수행해온 봉신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죠? 왔느냐, 태공망? 봉신 계획이 뭔진 잘 모르겠지만 이게 달기가 하고 있는 짓하고 도대체 무엇이 다르단 말이야? 사실은 나도 아직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 하지만 희창공의 청을 받아들여야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 문중이 한 말 때문에요? 그렇게 서기의 군사직을 받아들인 태공망은 은나라와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선 북쪽 지방을 자신들의 편으로 만들어야 함을 이야기하며 희창에게 북국으로 군대를 이끌고 가서 현수장인 숭우코를 설득시킬 것을 지시하고, 이에 희창은 문중의 부하들인 구룡도의 사성에 습격한 상황 속에서도 태공망이 서기를 지켜줄 것이라 믿은 채 아들들과 북쪽으로 향하며 결국엔 진정어린 설득을 통해 북의 숭우코를 아군으로 만들어냅니다. 그 후 구룡도의 사성을 무찌른 태공망 일행과 합류한 희창은 갑자기 자신들을 향해 달려오는 은나라의 군대를 발견하며 문중이 서기의 반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먼저 선수를 쳤음을 깨닫게 되고, 거기다 곤륜산에서의 특훈을 마친 은효와 은홍까지 등장하면서 새로운 왕조를 건설하려는 태공망 일행과 은왕조를 다시 재건하려는 황자들 사이에 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비호, 우린 이제 강해졌어. 우리하고 조가로 돌아가서 은을 재건하자. 그 문제로 서기군의 대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내가 서기의 군사다. 그렇다면 잘 됐군요. 태공망이 설득해 주신다면 서기의 병사들도 쉽게 우리 군에 합류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이미 민심은 은에서 떠난 지 오랜지라 무력만 가지고는 돌이킬 수 없게 됐습니다. 일전에 아버님께서 공께 행하신 옳지 못한 행동에 대해선 내가 대신 사과하겠어. 결코 사사로운 원한 때문이 아닙니다. 이건 단지 역사의 흐름일 뿐입니다. 은효, 은홍, 아무래도 너무 늦게 돌아온 것 같다. 이젠 누구도 이 흐름을 멈출 수 없어. 그 후 태공망과 희창의 말을 인정할 수 없었던 은효는 무작정 선인계의 새로운 보패인 번천인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죽음의 인을 찍어내며 문중에게 자신들과 함께 조가로 돌아갈 것을 지시하고, 그러나 평소 선인계의 간섭을 반대하던 문중은 황자들에게 선인의 힘으로 은을 재건하는 건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며 유일하게 죽음의 인을 받지 않은 황비호가 그를 설득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은효에게 무력을 행사하게 된 황비호는 그를 죽이지 않으면 보패의 주술이 풀리지 않는다는 사실에 결국 자식 같은 존재였던 은효의 목숨을 빼앗게 되며 그 충격으로 제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오열하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신공표는 태공망에게 조가의 현 상황을 흑점호의 천리안으로 비춰주며 달기가 주왕을 괴물로까지 변모시켰음을 알려줍니다. 그 후 곧장 조가로 향한 태공망과 문중은 그곳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괴물이 된 주왕에게 희생당한 것을 보게 되며 그 중심에 서 있는 달기와 그녀의 의자매들을 발견하고, 그러다 슈퍼버페인 방고본에 의해 순식간에 중력 공격을 당하게 된 문중은 어째서 달기가 본인의 능력으론 감당하지 못할 슈퍼버페를 수월히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며 그녀 뒤에 또 다른 흑막이 있음을 짐작합니다. 한편 달기의 의자매들을 상대하던 태공망은 왕귀인이 일으킨 불꽃을 타신편의 바람으로 감싼 뒤 그대로 그들에게 돌려주어 그 두 사람을 모두 봉신하는 것에 성공하고, 그러다 달기 주변에 이상한 힘의 흐름을 느낀 태공망은 그 흐름을 따라 조가성의 지하로 내려갔다가 그곳에서 곤륜산의 힘을 받는 보패인 황행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달기! 왕자님은 날 쓰러뜨릴 수 없어요. 말도 안 돼! 응? 왜 그러느냐, 은호? 아버님의 피 묻은 갑옷이 무서워서 그래요. 나라가 번영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느냐? 누구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평화로운 세상이 오면 나라는 번영을 이루게 된단다. 하지만 이 간단한 이치를 지키는 게 쉽지 않아. 백성이 편히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난 이 옷을 입고 있는 거란다. 이 나라의 영원한 평화를 위해서.
모두 끝났으니까. 하지만 전 함께 갈 수 없어요. 문주, 이 폐하. 은홍이 찾아와줬어. 그런데 눈이 보이질 않아. 은홍은 어디 있지? 은홍 왕자님도 폐하를 따를 것입니다. 비오에게도 미안하다고 전해다오. 폐하! 은홍 왕자님! 주왕과 은홍의 죽음에 몹시 분노한 문중은 달기가 떨어뜨린 방고본으로 중력 공격을 가하지만 보패의 사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 탓에 그녀는 물론 자신까지 그 공격에 휩싸이게 되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황비호는 흑기린과 함께 문중에게 자신의 힘을 보태어 방고본의 최대 출력으로 달기를 봉신시켜버립니다. 그 과정에서 달기의 혼백이 봉신대가 아닌 곤륜산 쪽으로 향하는 것을 발견한 태공망은 그녀의 뒤에 선인계가 있음을 확신하며 곧장 원시천존을 만나기 위해 곤륜산으로 향하고, 그러나 곤륜산의 입구에서 자신들을 막아서는 양전의 모습에 태공망은 그가 원시천존이 붙여놓은 스파이였음을 깨달으며 앞선 달기와의 전투에서 타신편이 완전히 부서져 버린 탓에 자신의 모습으로 변신한 양전에게 꼼짝없이 당하고 맙니다. 봉신 계획은 단순한 연극이었어. 그런 줄도 모르고 난 멍청하게 그 일을 수행해왔으니. 어차피 선인계와 인간계는 서로 대등해질 수 없습니다. 이별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당신한테 한 가지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당신은 선인계가 인간계에 끼어드는 걸 반대했어요. 그런데 왜 서기의 군사가 되는 길을 택하셨죠? 난 그때 선도로서의 나와 봉신 계획의 수행자로서의 나를 버렸어. 난 이제부터 인간 세상의 사람으로서 살고 싶었을 뿐이야. 내게 그런 길을 가르쳐주는 건 내가 끌어들이게 된 저 녀석들 때문이야. 봉신 계획의 수행자로서는 녀석들의 생각을 따를 수가 없었어. 난 그때 봉신 계획보다 녀석들을 택했다. 양전, 이걸 알고 싶어서 내 모습으로 변신까지 했는데 제 아무리 천재라도 남의 마음까지 읽을 수는 없나 보지. 친구는 소중한 거야. 나도 그만 내리겠어요. 이 봉신 계획이는 수레에서요. 점점 무거워지는데 그만 올라가죠. 그 후 양전이 사용하던 하이퍼 타신편을 지니고 원시천존을 찾아간 태공망은 그에게 봉신 계획이 선인계의 음모일 뿐이었음을 이야기하며 자신이 갖고 있던 봉신 명단을 찢어버리고, 그러다 원시천존이 가진 또 다른 두루마기를 발견한 태공망은 그가 가진 명단이 진짜 봉신 명단이었음을 알게 되며 그 속에 적힌 자신과 양전의 이름을 통해 처음부터 자신들이 선인계의 꼭두각시에 불과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한편 달기의 죽음을 미심쩍었던 문중은 곤륜산에 몰래 잠입하였다가 특수장치에 의해 잠들어 있는 그녀의 육체를 발견하고, 그 순간 갑자기 불완전한 상태로 깨어나게 된 달기는 전과 달리 자아를 지닌 채로 눈을 뜨게 되면서 지금껏 인형처럼 자신을 이용해왔던 선인들에게 엄청난 증오를 느끼게 됩니다.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인형의 굴레에서 벗어나 나도 이제 의지란 걸 갖게 됐다. 여기 있는 나를 움직이게 하는 건 바로 원한이야.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 단순한 도구가 의지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다니. 이제 그만두지 못할까? 한세의 모든 영화를 잃어버린 가엾은 내 영혼이 이 녀석들을 없애라고 외치고 있어. 부활의 구슬? 서불상, 너! 비겁한 거 아닌가, 달기. 날 방해하겠다는 거냐? 비켜! 이런 상황에서 도망치는 건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 역사의 어둠으로 사라져라! 하늘을 거스르는 자가 있어서는 절대 안 돼. 역사는 항상 우리의 지배하에서 질서정연하게 흘러가야만.
봉신 계획은 단지 질서를 지켜주는 도구일 뿐이다. 심각하게 생각할 거다. 원시촌장, 태공망도 아마 달기를 통해서 자신의 미래를 보았을 게야. 의지를 가진 자의 최후를 알겠느냐, 원시천존? 예. 그리고 얼마 후 나머지 동국과 남국의 수장으로부터 새로운 왕조 건국의 협력을 약속받은 희창은 고령의 나이로 몸이 몹시 쇠하여 차남이 희발을 후계자로 선정한 뒤 숨을 거두고, 이에 아버지 대신 나란일을 맡게 된 희발은 새 국가의 이름을 주나라라고 선포하며 초대 군주의 무왕으로서 피폐해진 백성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태공망은 사불상과 함께 여유로이 강물의 낚싯줄을 들이우며 성계전 봉신연희는 끝을 맞이합니다. 성계전 봉신연희는 원작 만화책 23권 중에서 7권까지의 내용을 26편의 화수로 제작한 애니메이션이며 원작의 기본적인 설정을 바탕으로 오리지널 스토리를 그려냈고, 특히 가벼운 분위기로 방대한 스케일의 이야기를 풀어내던 원작과 달리 인물들의 심리 묘사를 더욱 무겁게 표현하여 나라의 멸망과 건국, 그리고 태공망의 봉신 계획을 파헤치는 과정을 진지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작이 완결되기 전에 제작된 탓에 후반으로 갈수록 다소 개연성이 없는 전개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뛰어난 책략으로 자신의 모든 목표를 이루어냈던 원작의 달기를 애니에선 선인계의 꼭두각시로 전락시키는 바람에 엄청난 원작 파괴를 보여주었고, 거기다 원작 초반에 태공망이 동료들을 모으게 된 계기였던 두 사람의 첫 대결, 즉 달기의 체분 사건을 아예 다루지 않아 애니의 경우 태공망과 달기의 라이벌 관계를 원작만큼 긴장감 있게 표현하지 못합니다. 우선 본 작품의 핵심인 봉신계획이란 자신들의 행성을 잃고 지구에 온 우주인 여화가 이 세상을 자신의 고향과 똑같이 만들겠다는 이유로 역사의 흐름이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파괴를 일삼자, 그녀와 마찬가지로 최초의 인간이었던 보키가 여화를 제거하기 위해 봉신계획이라는 작전을 구상하였고, 이에 곤륜산에서 왕역이란 인간으로 등장한 보키는 자신의 영혼을 왕천군과 태공망이라는 두 인물로 나누어 각자 은왕조의 멸망을 시점으로 봉신계획을 진행시키도록 유도합니다. 그리하여 원작의 결말은 여화를 완전히 소멸시킨 뒤 보키가 된 태공망이 최초의 인간으로서 계속 이 세상을 지켜본다는 내용으로 끝이 나며, 비록 원작과의 결말은 달라도 애니 또한 태공망이 선인계의 간섭이 없는 인간들만의 세상을 목표로 했다는 내용은 동일하고, 그러나 애니의 경우 선인계의 최고 지휘자들인 영도자들이 원시천존에게 태공망의 최후나 신공표의 역할 등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앞으로 태공망에게 또 다른 악재가 닥쳐올 것이란 다소 찝찝한 마무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성계전 봉신연이었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구독을 하시면 다음 영상을 더욱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리면서 다음 편에서 만나 뵙겠습니다.